탤런트 홍진경 씨는 행복이 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자려고 누웠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게 없는 것. 나는 그게 내가 갖고 싶던 평범함의 정체라고 생각했다. 고민과 걱정이 배제된 사소한 평일. 비교도 열등감도 질투도 분노도 혐오도 걱정도 고민도 불안도 없는 안전한 하루를 살아냈을 때 나는 비로소 평범히 잘 살아냈다 안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어른이 된 나의 목표는, 아니 꿈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불행해지지 않는 것이다. 아프지 않고 매일을 별탈 없이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란다. 오늘 저녁은 뭘 먹지? 라는 사소한 고민에 시간을 충분히 써도 괜찮은 지금이 조금 더 지속되길 바란다. 행복이 더 많아진 삶이 아니라 불행이 더 줄어든 삶이다. 윗사람에게 깨진 날 후배를 대하는 태도나 안 좋은 일이 넘친 날 웃으며 인사할 줄 아는 여유에서 우린 그 사람의 깊이를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우아함이란, 다시 말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이 두 조각 난 날에도 평소처럼 인사하고 웃고 공들여 사과할 수 있는 태도. 나에게도 그런 사람이 한 명쯤은 있었다. 6년 전 만난 나의 첫 직장 후배였다. 후배는 나보다 3살 위의 형이었다. 말랐지만 배심이 단단한 유형으로 어딘가 도인 같은 매력의 사람이었다. 후배는 여러모로 배울 점이 많은 인재였다. 첫째로 어떻게든 일을 만들어 오는 능력이 대단했는데 1년 내내 자기 몫을 넘치게 해내 가끔은 선배로서 질투가 날 지경이었다. 그래서일까?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 기억은 후배가 실패한 날이었다. 그날은 후배가 기획한 전시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회사 건물의 절반을 홍보 현수막으로 덮을 만큼 회사도 후배도 크게 기대한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실패했다. 회사의 평가가 그랬다. 실제 방문한 손님들은 대체로 감동했지만 방문객 자체가 적었다. 숫자로 증명할 수 없는 의미는 안타깝게도 회사에겐 중요하지 않았다. 전시회 종료날 후배는 조금 일찍 마감한 전시실에 혼자 앉아 깊은 멍을 때렸다. 그걸 보며 생각했다. 드디어 무너지는 건가? 솔직히 그랬다. 한 번쯤은 드라마 속 선배들처럼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멋진 선배가 되고 싶어서 후배가 망하길 바랬다. 최악의 선배였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후배는 사과를 두 쪽으로 쪼개며 말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잘못 들었나? 쪼개져야 하는 건 사과가 아니라 당신 하늘인데. 욱! 순간 내 역겨운 마음이 들킬까 얼른 화장실로 돌진했다. 창피했다. 후배는 그 뒤로도 몇 번의 작은 실패를 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면 또 평소처럼 사과를 두 쪽으로 쪼개고 웃으며 인사하고 똑같이 일을 했다. 내공이라는 게 진짜 존재하긴 하는구나. 후배를 보며 느꼈다. 한때는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아니 요즘처럼 내 감정 참는 게 손해인 시대에 저런 고리타분한 태도가 필요하긴 해? 나만 손해잖아. 근데 필요하더라.
무너진 날조차 우아함을 유지하는 나를 보며 남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것에 무너지지 않아. 우아함이란 결국 나를 위한 태도였다. 지금은 서로 연락하지 않는 그 후배에게 배운 것이 참 많았다. 어른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단단함이라는 게 무엇인지 헷갈릴 때면 요즘도 가끔씩 그 후배를 생각한다. 그리고 다짐한다. 마음이 지옥 같은 날, 모든 게 실패한 것 같은 날일수록 보다 공들여 웃고 감사하고 인사하자.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작은 태도가 어떤 말보다 강력한 신호가 되어줄 테니. 오늘 나는 실패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오늘 다시 시작한 사람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부쩍 늘었다. 혼자 밥을 먹는 것도 어느새 어색하지 않고 편하다. 때때로 혼자 영화를 보고 홀로 여행을 떠나 혼술도 한다. 혼자세요? 그러다 불쑥 마주하는 점원의 의례적인 질문에 학습된 부끄러움이 튀어나오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필요없는 관계가 그리워지진 않는다. 나는 이 외로움이 퍽 만족스럽다. 사람이 싫어진 건 아니다. 오히려 사람이 더 좋아졌달까? 맞지 않는 관계에서 멀어지니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남게 됐다. 거기다 만남의 횟수까지 획기적으로 줄이니 만날 때마다 애틋해지는 것은 덤이다. 어렵게 상봉한 이산가족을 보며 넌 도대체 뭐 해먹고 살려고 그러니? 라는 잔소리를 할 수 없듯 함께하는 자리를 오롯이 즐기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 웃긴 일이다. 사람에게서 멀어지니 사람과 가까워졌다. 나와 내 사람들이다. 나는 내가 숲을 좋아한다는 걸 얼마 전에 알았다. 불알 친구 5이서 렌터카 하나 빌려 동해로 쏘는 것만이 진짜 여행이라 여겨왔는데 숲은 참 묘했다. 적적해서 오히려 회복이 된달까? 박장대소도 오래 하면 배에 지가 나듯 친구들과의 여행은 도파민이 가득했지만 반드시 그것만큼의 피로를 돌려줬다. 그런데 숲은 아니었다. 조용해서 비워낼 수가 있었다. 나는 혼자가 되고 나서야 내가 어떤 여행을 원했는지 알게 되었다. 짜릿한 만큼이나 편안함이 좋다. 록 페스티벌보단 재즈 페스티벌과 궁합이 잘 맞고 인파로 넘치는 명소보단 아무도 모르는 변두리가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 이런 내 모습을 30하고도 5년이 지나 발견했다. 남에 대해선 그토록 빠삭했으면서 창피한 일이다. 나는 나에게만은 좋은 친구가 아니었다. 그래서 최근에 의도적으로 혼자가 된다. 의미 없는 술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우려다 가족에게 써야 할 에너지까지 낭비하지는 않는다. 지인들의 떼묵은 감정 배설은 정중히 사양할 줄도 알게 되었다. 거기다 한 달 중 며칠은 나와의 대화를 갖기 위해 공실로 비워둔다. 외롭지만 생산적이다. 맞다. 생산적인 외로움이다. 뭐 그러다 가끔 놀랄 만큼 휑해진 일상에 겁을 먹고 무엇이든 채워볼까 고민도 하지만 그 전에 스스로에게 꼭 묻는다.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지?
나에게 쓸 용량 30%, 아내에게 쓸 용량 30%, 가족에게 20%, 그리고 남은 20%. 아니 혹시 모르니 10%의 용량만큼만 관계를 채운다. 감당할 수 없는 관계를 우걱우걱 삼키다 또 체하지 않도록 깜지처럼 뻑뻑히 관계를 채우다 마음이 또 까매지지 않도록. 아무 일도 없이 하루가 지났다. 아침 지하철은 늦지 않고 역에 도착했고 회사 일은 별다른 이슈 없이 여느 때처럼 순탄하게 지나갔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무난한 날씨에 야근 없이 집에 도착한 날. 그런 날이면 문득 나도 모르게 생각하게 된다. 아, 행복하구만. 조용한 게 좋다. 심심한 건 편안하다. 나른한 건 안정적이다. 짜릿함은 여전히 즐겁지만 뭐랄까 조금 피곤하다. 예상치 못한 일은 이제 기쁜 이벤트가 아닌 새로운 숙제다. 어제와 같은 하루가 나쁘지 않다. 즐거워할 일은 없지만 실망할 일도 없는 이 일상에 감사하게 된다. 나도 이제 어른이 다 됐나 보다. 태수 별일 없지? 간만에 전화를 걸면 할머니는 꼭 이렇게 물어보셨다. 바로 일주일 전에 통화했는데 무슨 일이 생겨? 아무 일도 없어. 어릴 땐 자랑할 일 하나 없는 내 하루들이 괜히 창피해서 불쑥 화를 내기도 했지만 이제는 편안히 답한다. 응, 다행히 별일 없지. 정말 다행이다. 나와 내 가족과 연인과 친구에게 별일 없는 하루가 이어져서.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짜릿함보다는 안도감에, 특별함보단 일상적임에 더 가깝다. 아무 탈 없이 일할 수 있어서, 아픈 곳 없이 가족과 통화할 수 있어서, 희망은 없어도 절망도 없이 내일을 또 살아갈 수 있어서 행복할 수 있는 게 지금의 내 삶이다. 누군가는 그토록 조용한 인생에서도 행복을 발견할 수 있냐고 묻겠지만, 물론 조용함은 웃을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울 일이 없는 상태니까. 기쁜 일이 없는 하루가 아니라 나쁜 일이 없는 하루니까.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간 이 조용한 하루들은 우리의 인생의 공백이 아닌 여백이니까.